IP 두 곳이 특정됐습니다. 수상한 IP 두 곳에서 광클. 탁! 광클. 엄청 클릭했다는 거죠. 오죽 엄청 클릭했으면 광클이라고 부탁했습니까? 범부처 TF 강수. 정부는 일단 강수 칼을 빼 들었습니다. 해외 IP 두 곳에서 이른바 여론 조작 시도가 있었다라는 의심이 된다는 건데 그곳이 어디일까? 바로 공개하죠. 다음 포털 사이트 한중 클릭 응원 분석했는데 3,130만 건 응원 클릭이 있었어요. 그중에 한국은 211만, 6.8%, 중국을 응원하는 게 2,919만, 93.2%. 그런데 정작 중국 내에서는 다음 접속이 안 된다. 어허, 그럼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한 건 아니라는 뜻. 그렇다면 더 수상하죠. 분석을 해봤더니 1,980여만 클릭의 매크로 조작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덜란드 IP 1,539만, 일본 IP 449만. 네덜란드 사람이 중국을 응원한 것도 아닐 테고 일본 사람이 중국을 응원한 것도 아닐 테고 이른바 우회해서 네덜란드 IP를 통해 일본 IP를 통해서 무언가 여론 왜곡을 했다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정부도 진상 파악에 나섰고요. 저희 돌직구쇼에는 강력계 형사가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계 형사 하셨잖아요. 예. 요거 누가 봐도 수상한데 예. 네덜란드나 일본이 중국, 북한을 응원할 리도 만무하죠. 예. 중국 내부에서 다음이 막혔다. 그러면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것을 우회해서 한국의 포털 사이트의 여론을 왜곡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 그런 취지로 다음이 이미 업무방해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고 예. 한중전을 펼치는데 중국의 응원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건 굳이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아도 예. 일반 국민들이 봐도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죠. 아, 많이 불편하죠. 조작이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예. 실제로 다음이 자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봤더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일본, 네덜란드 IP에서 광클이 벌어지는데 실제로 일본, 네덜란드에서 클릭을 했었다기보다 중국이나 북한 등 제3국에 있는 누군가가 일본, 네덜란드 IP를 우회해, 즉 우회 통로로 활용해 클릭을 여러 차례 감행했다고 네. 봐야 하는 게 상식적인 수준이고 이 상식적인 수준을 밝혀내기 위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강력계 형사의 감으로 네.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였다고 봅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떤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다. 아직은 단정할 수 없고 누군가가 장난처럼 이 일을 감행했을 수도 있고 또 일부 세력들이 이 다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경기를 펼치는데 어. 다른 나라의 응원수가 높은 경우가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처음이 아니라면 다음 카카오는 네네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건데 네네 이런 일이 또 벌어졌는데 네. 그냥 둔 겁니까? 아니면 조치를 다음 사전에- 카카오도 모르고 당한 겁니까? 사전에 조치를 취했어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는 어떤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수준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이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의사표시를 왜곡하는 현상은 이미 벌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포털 사이트에서 일정한 네. 기술적인 조치는 취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 조치가 미비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다음이 이 응원 클릭 창은 없앴습니다. 이런 로그인을 해서 응원 클릭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소되는데 예를 들면 이 응원 클릭은 굳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다음 측에서는 응원 클릭 수에 많은 이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굳이 로그인하지 않아도 이 응원 클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 의사 표시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 기사 댓글을 달 때는 현재 보통의 사이트들이 로그인을 해야 기사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와 같은 조작은 쉽지 않은데 로그인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드루킹 일당은 로그인을 하기 위한 아이디 2천여 개를 수집해서 이 여론 조작을 감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그인을 해서 여론 조작을 감행하는 이와 같은 상황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쉽지 않아 보이고 이 부분은 결국 수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국 국민의힘 등 집권 여당이 살펴보고 있는 대목은 이와 같은 현상이 나중에 총선 예. 등 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인 여론 조작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 그렇지만, 포인트죠. 그 포인트. 이게 비단
그냥 스포츠 경기 응원에서만 국한된 일이라면 그냥 차단하면 될 일인데 네네네. 우리는 드루킹을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바둑이. 드루킹이 바둑이라고 불렀던 김경수 전 지사가 구속됐다잖아요. 네네네. 구속됐잖아요. 여론 왜곡, 특히 선거와 관련된 여론 왜곡 사건을 멀지 않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혹시 예? 수사를 해보면 알겠죠. 수사해보면 안다. 자, 예. 여당에서는 이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특정 반국가 세력들이 국내 포탈을 기점 삼아서 광범위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조작 행위가 드러났다는 것은 절대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닙니다. 중국과 북한의 온라인 여론 조작 시도가 가시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다음 카카오는 응원 페이지 무기한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장의 논란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성 결정에 불과합니다. 관련 부처의 제재, 국정조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총선 6개월을 앞두고 다시 반복된 이번 사태는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드루킹 시즌2로 번질 수도 있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것, 그리고 이 드루킹 사건이 있었다는 것, 네. 그리고 하필 이게 또 중국, 북한을 응원하는 여론 왜곡 현상이 다음 사이트에서 발생했다는 것, 이 세 가지 근거로 여당은 간단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 사안입니다. 김기현 대표 SNS에 이런 글 올렸습니다. 김기현 대표 주장입니다. 내년 총선 6개월 앞두고 포털 다음이 여론조작 숙주 역할을 특히나 좌파 성향이 강한 포털 사이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다른 언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당대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예. 그러니까 드루킹도 이제 생각이 나고요. 드루킹 보고 놀란 가슴, 저는 그리고 다음 카카오 보고 네. 그런 화들짝. 것도 있고 사실은 이게 여론 조작이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그 김만배의 가짜 인터뷰가 그 작년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가 됐고 지금 오늘 신문 보도에 따르면 또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475만 명에게 지금 이걸 보냈다는 거예요. 결국은 표 도둑질이거든요. 그 표심을 조작을 하고 표심을 왜곡을 해서 이게 여론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는 시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뭐 그런 걸 떠나서 뭐 선거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어떤 그런 여론을 선동을 하고 여론 조작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국민들의 그 정확한 그 여론의 흐름을 사실 방해하는 오히려 그리고 사실 또 그런 것에 국민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이것은 간단하게 볼 것은 아니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된 마당에 이제 국민의 뭐 힘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 범정부 TF를 구성을 해서 그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금 책임자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뭔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좀 마련하겠다 지금 이러한 방침입니다. 그리고 뭐 이와 별도로 이제 다음에서 이제 경찰이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떠한 그런 의도로 이렇게 또 외국 IP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수의 그 매크로를 통한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좀 밝혀 나가야 될 것 같고 어쨌든지 간에 SNS가 아니면 인터넷이 이제 발달함으로 인해서 가짜 뉴스가 지금 판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좀 이러한 면에서 가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지금 근절하는 뭐 예. 이러한 지금 그 대책을 좀 세워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굉장히 좀 기분 나쁜 일이 벌어졌고 국내 사이트에서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여론과는 전혀 다른 왜곡된 인터넷상의 여론이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난 대선 때 이른바 드루킹 사건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는 상황. 여당에서는 이른바 특정 세력 내지는
해외의 세력이 우리 여론 왜곡을 주도한 건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여론 왜곡을 했는지 이 수사로서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요. 방통위에서는 여론 분열이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됐다라며 해외 세력 개입을 의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해외 특정 세력, 뭐 중국이나 북한 세력일 수 있겠죠. 그런데 지난 2일 한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내가 조작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근데 현재는 삭제됐어요. 특정 국내 이용자의 조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 국내외에서 이런 여론 왜곡 내지 조작에 나섰던 건 아니냐라는 의심이 현재는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장난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일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강력계 형사를 불러보면 요거 잡을 수는 있어요. 누군가가 우회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론을 왜곡했는데 네네. 타고 가서 잡을 수는 있어요. 어떤 IP를 사용했는지 우회한 IP가 아니라 최초에 접속한 IP는 충분히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문제는 이 추적된 IP를 토대로 그 IP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외국인이고 외국에 소재한다면 수사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비교적 단기간 내에 우회 IP에 불구하고 어느 지역에서 실제로 누군가가 접속했다는 사실 자체는 쉽게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예. 즉 사건의 전반적인 실체 관계는 비교적 쉽게 밝혀낼 수 있지만 실제로 사용한 사람을 검거하기에는 약간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을 것 같고. 왜냐면 그 드루킹 때도 특검했잖아요. 예예예. 그렇긴 때는 정치적인 그 여론 조작이 가해졌던 파주였나? 상황이고. 거기였죠. 예, 아마 이 사건에서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 낮아 보이는데 실제로 어떤 특정 세력이 정치적인 유도를 갖고 개입을 했다면 그때는 국내 인물들 다수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때는 아마 검거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정부에서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TF 구성하라라는 국무총리의 지시도 나왔습니다. 방통위, 외무부, 문체부, 과기정통부, 포털 사업자 책임 강화, 해외 IP 우회 접속 차단, 댓글 국적 표기 의무화 등등 긴급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제가 한 말씀만 간단히 김 드리면, 교수님. 예. 그 이제 물론 저게 이제 포털 뭐 길들이기다 그리고 지나친 온라인 사이트의 여론 그 상황들을 좀 정부가 너무 옥죄는 거 아니냐 이런 일부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우려도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누가 했는지 모르고 뭐 장난일 수도 있고 누구 몇몇 소수의 어떤 뭐 해킹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굉장히 많은 여론 형성 영향력을 갖고 있는 포털 사이트가 저렇게 취약하다는 거예요. 저건 막아야 되는 거죠. 이건 여야를 떠나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우리하고 다른 나라하고 경계하는데 중국을 응원하는 게 저게 많으면 일단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저게 충분히 예시가 되듯이 본인의 또는 국민 전체 여론과 전혀 다른 여론이 조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취약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다음도 나서서 그 시스템을 좀 완비해야 되고요. 입법 조치가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게 온라인상에 두 가지를 놓고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김진 앵커를 하차시킬 겁니까 말 겁니까? 예스 오한노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전부 예스, 노인데 예스가 엄청나게 나왔다. 지금 예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여론이 조작되는데 순식간에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응원하느냐 한국을 응원하느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선거전에 들어갔을 때 온라인상에서 쉽게 여론조사 찬반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거 어떻게 할지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물론 이게 언론 탄압이나 포털에 대한 탄압이라는 것들의 오해를 사진 않아야 되겠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여론이 왜곡되거나 특히 정치적 의사표현이 완전히 왜곡되는 상황에 취약한 구조를 막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찬반 투표 같은 온라인에서의 여론조사에 영향을 끼치는 걸 막는 것 이런 것들은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도 저는 가짜 뉴스와 여론 조작, 선동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고 정치권 전체가 노력을 해서 막는 역할을 해야 되고 개선책을 찾아야 됩니다. 다만 근데 이번에 이게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지금 나와서도 그렇고 화면 보니까 좀 공부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가짜 뉴스나 무슨 이른바 댓글 조작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꼼꼼히 살펴보니까 응원 클릭을
뭐 누가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박 변호사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달 28일인가요? 그때는 똑같은 경기예요. 같은 아시안 게임에서 키르기스탄하고 우리가 16강전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닌 키르기스탄을 응원하는 비율이 85%까지 나왔더라고요. 지난해 9월에는 카메룬하고 우리나라가 또 국가대표 축구 친선 경기를 했는데 그때는 한 83%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다음이 네이버처럼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했느냐 이런 지적이 가능해요. 그리고 다음 측에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으니까 우리나라 경찰 수사 잘하지 않습니까? 예. 수사해서 처벌할 거는 처벌하면 되는데 약간 번지수가 다르게 지금 뭐 정부에서는 총리 지시로 좀 보니까 대단해요. 그 김만배 신앙님 녹취 파일이하고 사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범정부 차원에서 뭐 방통위 나서고 막 집권당 대표는 좌파 포털이라는까지 규정을 하셨던데 그 전에 한번 보시면 돼요. 제 주변에 이대남 있거든요. 이대남.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반정부 세력이나 반국가 세력이 이런 거 하는 거야? 하니까 피식 웃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지난 대선 때 많이 찍어줬던 이대남들 표심까지 잃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좀 갑자기 흥분하지 마시고 뭐가 뭔지 사안을 좀 경중도 따져보시고 본인들끼리만 회의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시는 우리 박 변호사 같은 분들하고 갖다 모시다 회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안 보지 않습니까?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한테 로그인 시키면은 네이버처럼 10% 미만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카메룬 할 때는 기분 안 나빴잖아요. 제3세계 국가고 중국이니까 갑자기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 국민들이나 젊은 분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오죽하면은 유명 커뮤니티에서 내가 했다. 대통령실이 뭐라고 했으면 떡밥을 물었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래서 한번 꼼꼼히 타져보고 네. 그러지 않아도 우리 정부가 할 일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더라도 일단은 다음이 수사 의뢰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만 생기면 일단 와 몰려가가지고 뭐 TF 만들고 이거다 가지고 키워놓고 그러다 나중에 용두사미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권당답게 집권 세력의 정부답게 예. 좀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청와대 수석을 지냈던 민주당의 윤영찬 의원이 예전에 보좌관과 이런 문자를 보내는 사진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한 번 더 들어오라고 윤영찬 의원이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일단은 수사 과정 좀 지켜보겠습니다.